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골 고을의 깊은 산자락에는 약초꾼 김성만이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병든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지요. 아내 김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기침이 잦고 몸이 허약하여 늘 방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7살 난 딸 아리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약초를 많이 캐오셨어요? 그럼 오늘은 산삼도 조금 캤단다. 김성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약재 창고가 털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군졸들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혼비백산하였고 아전들은 난리가 났지요. 큰일이요. 약재 창고가 텅텅 비었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던 아전 오태성은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사실 그 약재 대부분은 그가 몰래 빼돌린 것이었으니까요. 오태성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급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산에서 자주 만나던 약초꾼 김성만이 떠올랐지요. 그래, 그놈을 범인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오태성은 서둘러 사또 이도현을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요. 오태성은 사또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소인이 아뢰겠나이다. 무슨 일이냐? 약재 창고를 털어간 자를 알아냈습니다. 그 약초꾼 김성만이 범인이옵니다. 오태성은 김성만이 평소 산에서 온갖 약초를 캐는 것을 보았으며 최근 들어 행색이 수상하였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사또 이도현은 아전의 말을 듣고는 짧게 고민하더니 곧 명을 내렸지요. 그 자를 당장 잡아 가두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나이다. 관속들이 우르르 김성만의 초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에서 돌아온 김성만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관속들에게 포박당하였지요. 밧줄이 두 팔을 꽁꽁 묶어버리자 김성만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약재 창고를 털어간 도적놈이 감히 발뺌을 하느냐? 아니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하지만 관속들은 김성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대로 그를 끌고 가려 할 뿐이었지요. 7살 아리는 마당에서 아버지가 묶여가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리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필사적으로 해진 옷자락을 움켜쥐었지요. 하지만 관속 하나가 아린을 거칠게 밀쳐냈고 아린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켜라, 이해야. 아버지, 으앙. 아린의 울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마을의 저녁 종소리처럼 오래도록 공기를 타고 흘러갔지요. 김성만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린아,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아버지는 곧 돌아올 테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초가 안에서는 병든 김씨 부인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땅바닥에 쓰러진 아리는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김씨 부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초가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남았고 모녀의 흐느낌만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지만 관가의 일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관아의 옥에 갇힌 김성만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창고를 털지 않았건만 누가 이런 누명을 씌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차디찬 옥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던 김성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병든 아내와 어린 딸에 대한 걱정뿐이었지요. 그날 밤 김성만의 초가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김씨 부인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리는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죠? 김씨 부인은 대답 대신 또다시 기침만 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겨웠지요. 아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 안에서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씨 부인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약한 몸이었는데 남편이 잡혀간 충격까지 더해지니 기력이 더욱 쇠약해진 것이었지요. 아리는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을 떠왔습니다. 물그릇을 받쳐들고 어머니의 입가에 대어드렸지요. 어머니, 물 드세요. 김씨 부인은 겨우 면모금을 삼키고는 다시 기침을 하였습니다. 아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어드렸습니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지요. 그때 마을의 송노인이 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송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였지요. 평소 김성만의 효심을 기특하게 여기던 송노인은 이 집안에 변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리나, 들어가도 되겠느냐? 할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송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김씨 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오랜 세월 온갖 인생사를 겪어온 송노인의 눈에는 김씨 부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부인, 기운을 내시게. 어르신, 제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송노인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네. 성만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늙은이가 모를 리 있겠나. 송노인은 아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겨우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너무나 큰 시련을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린아, 잘 들어라. 네, 할아버지. 하늘은 약한 이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단다. 진실을 말할 자가 누군지 하늘이 정하신다. 송노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온 어른의 말씀이었지요. 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의 뜻을 이해한 듯 했지요. 송노인은 품 안에서 조그만 주머니를 꺼내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다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이라도 쑤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노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송노인이 돌아간 뒤 방 안에는 다시 모녀만 남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얕은 잠에 들었고 아리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아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하늘은 약한 이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사이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아버지가 캐온 말린 약초들을 살펴보았지요. 인삼, 당귀, 감초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모아둔 약초들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중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골라 작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며 잠들어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꼭 구해올게요. 아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작은 꾸러미를 품에 안고 아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먼 길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아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송노인의 말처럼 하늘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지요. 아리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머니의 아픈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아리는 꾸러미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어린아이의 뺨을 스쳤지만 아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아린은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먼 길이었지만 아린은 쉬지 않고 걸었지요. 발바닥이 아프고 숨이 가빠왔지만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아린은 마침내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큰 대문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마치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보였지요. 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린이 다가가자 문지기가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무얼 하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저기요, 사또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뭐, 사또 나리를? 내가 감히 사또 나리를 뵙겠다고?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사또를 뵙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그런 말은 다른 데 가서 하거라. 여긴 내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다. 문지기는 아린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품에서 꾸러미를 꺼내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보였지요. 이게 아버지가 훔쳤다던 약이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아린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소란의 관아 안에서 다른 관속들이 나왔고 결국 그 소식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란이냐? 한 아이가 약초 꾸러미를 들고 나리를 뵙겠다고 합니다.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데려오너라. 아리는 문지기의 손에 이끌려 관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 저편 높은 자리에 사또 이도현이 앉아 있었지요. 주변에는 아전들과 관속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태성도 있었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 사또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더욱 작아 보였지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 이도현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지요. 아버지는 나쁜 일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은 무겁고 진실은 가벼워요. 아린의 말에 마당에 있던 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겨우 7살 난 아이가 사또 앞에서 저리 또박또박 말을 하다니 신기하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이도현은 아린이 내민 꾸러미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 흔히 볼 수 있는 약초들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이냐? 아버지는 매일 산에서 약초를 캐십니다. 훔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아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오태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날이 어린 것이 아버지를 감싸려고 저러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도현은 잠시 아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스쳤지요. 맑고 순수한 눈빛, 거짓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사또가 아이의 말에 흔들린다면 위신이 서지 않을 터였지요. 물러가거라. 관가의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아리는 다시 한번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속들이 아린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관아 밖으로 나온 아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이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도현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전 오태성의 말을 믿었고
이미 명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명을 번복한다면 위신의 금이 갈 터였지요. 옆방에서는 오태성이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백성의 말에 흔들리면 채통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태성은 자신의 죄가 들통나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그는 이도현이 자신의 말만 믿어주기를 바랐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관아는 고요했지만 이도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괴롭혔지요. 그 바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여전히 어젯밤의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아전 오태성이 사또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다. 혹시 어제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오태성의 말에 이도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태성은 비웃듯 말을 이었지요. 날이 백성의 말에 흔들리면 채통이 무너집니다. 한낱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앞으로 고을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도현은 오태성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또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물러가 보거라. 분부 받들겠습니다. 오태성이 물러간 뒤에도 이도현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관아 대문 앞에 또다시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아린은 하룻밤 사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옷은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관속들이 아린을 쫓아내려 했지만 아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지요. 제발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이 아이가 또 와서 소란을 피우는구나. 어서 내쫓아라. 관속들이 아린을 끌어내려 하자 아린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모르면 하늘이 가르쳐 준대요. 그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칫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게가 있었지요. 이도현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도현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린은 비에 젖은 무릎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지요. 어린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아버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도현은 아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그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고 아전 오태성도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금 물러선다면 사또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닐 터였습니다. 관가의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도현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아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진실을 알고 계셔요.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도현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관속들이 아린을 관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그날 저녁 이도현은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린의 눈빛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모르면 하늘이 가르쳐준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벼슬을 하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백성의 눈물 한 방울도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명을 되돌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마음은 무겁고 편치 않았지만 이도현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관아 인근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윤채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을 사람들에게 약재를 팔며 살아온 터라 관아의 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요. 윤채화는 김성만이 억울하게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가 털렸다던 그 밤에 자신이 목격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함부로 나섰다가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채화는 장터에서 작은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아린이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관아 앞을 오가던 아린은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정신 차려라. 윤채화가 아린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린은 가까스로 눈을 떴지요. 윤채화는 아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감사합니다. 아린은 미음을 몇 숟가락 먹고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윤채화는 아린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토록 애를 쓰다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가 김성만이지? 얘 아버지를 아세요? 알지. 참 좋은 분이시다. 내가 아는 성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윤채화의 말에 아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채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지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사또께 가서 말씀드리마. 내 아버지는 결코 죄가 없다고. 다음 날 윤채화는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이도현은 약재상 주인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만나주었지요. 날이 소인이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그날 밤 창고를 드나든 이는 약초꾼 김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채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그날 밤 늦게까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관아 쪽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자가 누구였느냐? 아전 오태성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았느냐? 예, 날이. 달빛이 밝았던 밤이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관아에 볼 일이 있어 온 참이었지요. 오태성은 윤채화가 사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이도현은 오태성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오태성은 윤채화를 힐끗 보더니 태연히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헛것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헛것이라니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윤채화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태성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요. 날이 밤중에 멀리서 본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이도현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보았다 하고 한쪽은 착각이라 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오태성, 내가 정말 그날 밤 창고에 간 적이 없느냐? 없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은 당당했습니다. 이도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채화의 눈빛은 진실했고 오태성의 태도는 확고했지요. 일단 물러가 보거라. 내가 다시 조사해 보겠다. 윤채화는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났습니다. 오태성도 밖으로 나갔지요. 혼자 남은 이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눈빛, 윤채화의 증언 모든 것이
김성만의 결백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태성은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긴 아전이었습니다. 만약 오태성이 거짓을 말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속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도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이도현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지요. 마치 하늘이 노한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자 관아의 낡은 창고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기왓장과 석가래가 쏟아져 내렸지요. 관속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창고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어서 불을 가져와라.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겨야 한다. 관속들은 비를 맞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무너진 석가래 틈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한 관속이 석가래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헝겊으로 싼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관속이 그것을 열어보니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관속들이 웅성거리며 꾸러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전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관속 하나가 그것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을 사또께 가져가야겠다. 관속들은 서둘러 이도현에게 그 꾸러미와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도현은 잠에서 깨어 그것들을 받아보았지요. 종이를 펼쳐본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오태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약재를 팔아넘긴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창고의 약재를 몰래 빼돌려 상인들에게 판 것이 분명했지요. 당장 오태성을 잡아오너라. 분부 받들겠습니다. 관속들이 우르르 오태성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오태성이 나왔지요. 그는 관속들을 보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사또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시오. 오태성은 끌려가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들통이 난 것은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이도현이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태성, 이것이 무엇이냐? 이도현이 은전 꾸러미와 종이를 던졌습니다. 오태성은 그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 그것이 내가 약재를 훔쳐 팔았구나. 그리고 그 죄를 김성만에게 뒤집어 씌웠지? 오태성은 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지요.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을 욕에 가두고 그 집안을 파탄냈으며 어린아이를 고통에 빠뜨렸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태성은 머리를 땅에 찌으며 빌었지만 이도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너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라. 벌은 법에 따를 것이다. 나리. 오태성은 끌려가며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속들이 그를 옥으로 끌고 갔지요. 혼자 남은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성만은 무고했고 진짜 범인은 바로 자신이 믿었던 아전이었지요. 하늘이 아이의 말을 증명하는구나. 이도현은 아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모르면 하늘이 가르쳐준다. 정말로 하늘이 진실을 밝혀준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체면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것이 부끄러웠지요. 어린아이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그쳤고 번개도 멈췄지요. 마치 하늘이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 노여움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김성만을 석방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땅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지요. 동이 트자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김성만이 관속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옥살이로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그 옆에는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관아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관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지요.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왜 관복을 벗으셨을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이도현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린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도현은 아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살 아이와 마주보니 며칠 전 그 맑은 눈빛이 다시 떠올랐지요. 이도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나는 체면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이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놀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 내가 잘못 판단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모두 나의 잘못이다. 아리는 사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요.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들어 김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용서를 구하오. 김성만은 황급히 이도현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아니요. 잘못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하오. 이도현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김성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지요. 나리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으니 이미 저는 용서했습니다. 부디 일어나 주십시오. 그제야 이도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지요. 이도현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서 나는 진실을 외면하고 체면만을 지키려 했소. 이는 사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소. 백성들은 조용히 이도현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지요. 오늘부로 나는 이 고을의 사또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내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소. 날이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옳지 않소. 나는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겠소. 이도현은 관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을 나섰지요. 백성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송노인이 마당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저 양반도 결국 진실을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지. 아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성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아리나,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고맙구나. 아버지, 이제 어머니께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부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온 고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또가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성만은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에서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지요. 병든 김씨 부인은 남편과 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리나 정말 꿈만 같구나.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아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성만은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부인, 이제 몸조리 잘하시오. 내가 약초를 많이 캐와서 건강하게 해드리겠소.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성만 가족이 지나가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특히 아린을 보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아버지를 구했다지. 그래, 7살밖에 안 됐는데 참으로 대견하지 않은가. 송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이 일을 두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작고 맑은 목소리를 빌려 세상을 바로잡으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송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또가 떠난 뒤 고을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고을의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고을이 어찌 되려나. 누가 우리 고을을 돌봐줄까? 백성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했지요. 이도현 나리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청하는 게 어떨까? 그분이 다시 오실까? 스스로 물러나셨는데 하지만 그분만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분도 없지 않은가. 그런 분이라면 이제 더 좋은 사또가 되실 것이오. 백성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송노인을 앞세워 이도현을 찾아갔지요. 이도현은 고을 밖 작은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도현은 백성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송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나리, 우리 고을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나리의 잘못은 나리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셨으니 이제는 더 훌륭한 사또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나리,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지요. 나리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리,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저희는 나리를 믿습니다. 이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백성들의 마음이 고마웠지요. 이도현은 깊이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다시 돌아가겠소. 이번에는 진실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또가 되겠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도현은 백성들과 함께 고을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도현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은 훌륭한 사또로 이름을 떨쳤고 아리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김씨 부인도 남편의 정성 어린 약초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이 고을의 사또가 7살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다지. 그래서 더 훌륭한 사또가 되셨다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도 그 고을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살 아린의 용기와 무릎 꿇은 사또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하늘은 올바른 이의 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